네, 안녕하세요. 강부동산 TV 강경입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똑똑한 세입자 되는 법, 또 전세, 월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간까지만 했어요.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마저 할 건데, 네, 또 혹시 앞부분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첫 번째 일단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대 얼만큼 내가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 보증하고 월세는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먼저 계획을 잡으시고, 그 다음에 거주하고 싶은 지역과 그 다음에 주택의 종류를 정하시고, 그 다음에는 손품을 팔아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세와 또 지역과 물건을 검색한 후에, 네, 그 검색까지 끝났으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. 그러면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어떤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면 그 물건이 나와 있고, 그 물건을 음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소 사무소가 뜹니다. 그러니까 같은 매물 하나에 보통 3개, 또 경쟁이 심한 곳은 5개, 7개 매물이 없다면 그렇게 뜰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부동산을 소개하는 글들도 있고, 중개사님 얼굴도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. 그러면 쭉 소개하는 글과 중개사님의 얼굴과 신뢰감이 있는지 잘 보시고, 그리고 나서 그중에 한 곳을 골라서 이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. 나는 마음이 급하지만 전화하자마자 "제가 지금 집 보러 갈 수 있나요?"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임대인이 사신다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, 임차인이 대부분 사시는 곳이 많아요. 그러다 보면 요즘은 집 보여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. 또 집 보여주려면 집도 치워야 되고, 그래서 심하게는 "저는 집 절대 못 보여드려요."라는 임차인도 간혹 있습니다. 조금 연륜 있는 중개사님이라면 같은 동 또는 같은 평형수에 같은 방향에 있는 집을 좀 인맥을 이용해서 살짝 보여주시기도 하는데, 가끔 안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서 좀 곤란할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리 꼭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되고, 중개사 사무실에 들를 때도 좀 예약을 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불편한 부분이 없겠죠. 그래서 예약을 하시고 이제 몇 시까지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집을 이제 보러 가시면 됩니다. 집을 보고 나서 만약에 이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뭘 해요? 네, 계약을 하겠죠. 근데 계약하기 전에 꼭 뭘 해야 될까요? 집주인 확인 및 공부 서류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. 집주인 확인하는 법은 또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또 써 놓은 글이 좀 있어요.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. 네, 그다음에 인제 물론 매매 계약하기 전에 매도나 임대나 임차를 하기 전에 중개사님들이 미리 공부 서류를 다 떼어 놓습니다. 건축물 대장 또 등기부 등본 전부 다 떼어 놓긴 하지만, 또 본인들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그걸 보는 것과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보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나겠죠. 그래서 음 일단 필요한 서류는 건물 등기부 등본, 이거는 등기상 전부증명서라는 게 있어요. 중간에 누락된 거 말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.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, 이게 용도가 맞는지, 또 가끔가다 위반 사항 전세나 월세는 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불법 건축물의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전세 대출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.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납입 완납 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요. 요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이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좀 뭔가 의심스럽다 한다면 전입세대 열람은 의심스럽지 않아도 다 띄어 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내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, 이게 만약 비었는데 먼저 나갔던 임차인이 돈을 못 받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 등기 이런 걸 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것들 내 앞에 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네. 그것까지 다 확인 치르고 잔금을 인제 치르고 집을 들어가면 되겠죠. 잔금 치르는 것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인 관계입니다. 동시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. 근데 간혹 그런 것들 있죠.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몇 천만 원, 몇억 원의 돈을 자동이체할 일이 없기 때문에, 사실 이 본인이 하루에 한도액이 좀 정해져 있어요, 은행마다. 그러면 미리 가서 나의 한도액을 좀 넓혀 놓지 않는 경우는 이삿짐 싣고 문 밖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. 그래서 평일에 가서, 왜 저희가 이사는 거의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, 은행이 문 닫았을 때. 그러니까 평일에 가서 미리 나의 한도액을 확인하시고 나의 한도액을 이 임대보증금만큼 늘려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또 이사를 할 때도 미리 몇 개 이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,
그다음에 그 보면 후기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시고, 후기가 100% 맞진 않지만 뭐 여러 개의 후기를 좀 보시다 보면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이제 이사를 하시고,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죠. 이사하고 나면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지 여러분에게 계약력이 생깁니다. 네, 뭐 그냥 이사 아무 때나 천천히 해야지 그러다 그 사이에 또 나쁜 주인께서 뭐 은행에서 아니면 어디서 대출을 받으시면 본인의 순위가 뒤로 밀려서 나중에 경매 처리 시 돈을 못 받을 그런 불행한 상황도 생깁니다. 사람 항상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제 똑똑하게 인제 전월세 다 구하실 수 있겠죠? 이 순서대로 한다면 요즘 호환마마보다도 무섭다는 전세 사기의 맛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허망하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, 절대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모든 구멍을 막는 완벽한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강부동산 TV 강경이었습니다.